그리고 예. 최근 비핵화하고 관련해서 북한이 또 조금 색다르게 봐야 될 일이 있는데 예, 그 뭐예요? 조금 재미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손잡이가 달린 사탕 입에 넣어서 이렇게 빨아먹는 사탕입니다. 네, 핵사탕. 예. 아, 그래요? 그걸 예. 핵사탕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김정일이 돌아본 그 핵탄두란 게 둥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그 둥그런 모양이 있고 밑에 날개 같은 걸 살짝 달아서 거기에다 핵탄두 모양처럼 해서 핵사탕이다. 아, 핵사탕. 예, 예. 거기에다 이렇게 이 비닐 손잡이를 꽂아서 이렇게 빨아먹게 만든 예. 그래서 핵사탕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핵사탕이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뭐 여하튼간 작년 여름 뭐 평성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순천 이쪽에서부터 갑자기 핵사탕 그다음에 뭐 그 이 빙가죠 얼음 과자 하는 건데 이것도 그 아이스 깨끼죠. 아이스 깨끼. 예, 아이스 깨끼. 이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보면 이 그냥 아이스 깨끼가 둥근 게 아니라 이 앞뒤가 이렇게 잘름한 형태 이렇게 비파이.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그걸 또 북한에선 수소폭탄 얼음 과자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이 수소폭탄을 돌아봤을 때 그 수소폭탄이 이렇게 허리가 잘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수소폭탄 얼음 과자다. 그리고 그다음 이 과자를 만들 때 과자 장사꾼들이 이 짓을 많이 했는데 예. 뭐 이게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래 뭐 거기에다가 그 미사일 과자. 네, 미사일 과자 엄청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걸 갑자기 북한이 최근 들어서 몽땅 다 단속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걸 갑자기 팔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논란이 많다는 거죠. 이 일부에서는 야 이게 이 장마당에서 사탕까지 다 핵에 이름을 달고 미사일 이름을 달아 나오니까 이 외부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너무 호전적인 국가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주황에서 없애라고 한 거다. 이건 지금 주민들 속에서 떠도는 설입니다. 자기들끼리 예. 네. 꿈보다 해몽이 예. 좋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북한이 파는 이 뭐 핵사탕, 수소폭탄 과자 뭐 이런 거 네. 보면 미사일 과자. 거기에다가 금성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금성이라는 게 북한의 핵탄두가 금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금성? 예. 예. 그 북한 주민들이 거기다 금성이라는 글을 새겨 넣었다는 걸 보니까 예. 금성은 원래 김일성 이름이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 사람들도 금성이라는 게 문제가 됐다. 그리고 북한이 파는 그 과자, 미사일 과자는 거기에다 강명성이라고 썼다는 거죠. 그거 다 뜯어 먹으면. 그러니까 예, 그 금성이라는 그 수소폭탄은 그냥 입에 넣어서 다 녹여 먹는 겁니다. 예. 그런데다가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모방한 거기에다 강명성이라고 쓴 그 미사일 과자는 그냥 씹어서 토막 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런 게 아니라 저 핵폭탄을 사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다 줄줄 녹아서 없어지는 거다. 우리의 핵이 다 녹아 없어지는 거다. 야, 그 네. 예언자적 예. 말이네요. 그리고 이 미사일 과자 이런 건 그냥 부스러지는 토막 다 부스러지는 거다. 거지. 그래서 주황에서 그게 두려워서 이걸 판매 금지시킨 게 걔가 그 미신을 믿네. 예? 여하튼간 난 그건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설왕설래가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수소폭탄 얼음 과자. 네. 그 얼음 과자라 그러죠? 예. 북한에서 아이스 깨끼. 아이스 깨끼. 그러니까 핵사탕, 수소폭탄 얼음 과자, 그리고 미사일 과자. 예. 얼음 과자죠, 얼음 과자. 여기서 뭐라 그러나요, 여기서? 아이스 깨끼입니다. 여기서는 아이스 깨끼라고 안 하고. 그냥 과자인데 미사일. 아니, 여기서 이거 뭐라 그러잖아, 이렇게. 여기, 이름 아이스크림. 예. 아이스 깨끼인가? 아이스크림인가? 예. 어쨌든, 예. 네. 북한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핵사탕과 수소폭탄 얼음 과자. 그러니까 바죠, 바. 얼음바. 네. 그리고 또 미사일 과자가 있는데, 예, 백성들이 하도 그걸 뜯어 먹으니까, 부스러뜨려서 먹으니까 미사일은 부스러져서 없어지고, 수소폭탄하고 핵사탕은
그다음- 핵은 녹아서 없어지고. 예. 그 없어지긴 없어지겠네. 네, 그래서 예. 아마 그 주민들이 그거죠. 한쪽에서는 야 이런 것까지 이 음식에까지 이걸 다 핵을 붙여놓으니까 이거 너무 호전적인 것 같아서 이걸 조합해서 네. 팔지 말라고 한 거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그게 아니다. 핵이 그 핵사탕을 먹으면 줄줄 빨아 먹으면 다 녹아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대륙간탄도 미사일 과자는 그 토막토막 이걸 끊어서 먹으면 다 토막이 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다 박살 나는 게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판매를 못하게 한 게다. 지금 뭐 예. 서로 이런 설이 나오고 있는데 막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고 여하튼간 이걸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코미디를 좀 만들면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예. 예? 그냥 내가 웃을 수밖에 없지. 웃음을 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자꾸 웃음이 너무 나와가지고 안 웃을 수가 없네요. 예. 그리고 또, 예. 이건 조금 지금 야, 이런 내용은 내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도 조금 예. 어쨌든 예, 북한에서 가전제품에 관한 겁니다. 가전제품하고 지금 북한 자체로 만드는 솜동복 엄청 많다는 거죠. 네. 대개 지금 중국에서 원료자재를 받아서 생산한다. 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뭔가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예. 네. 이건 뭐 우리가 그 목소리 나온 거를 우리가 그 알 권리 또 이렇게 언론에 또 그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네. 그 합리적 의심을 좀 더 제기해야 돼요. 요즘엔 뭐 다 적폐인데 이런 말을 했다가 나도 적폐가 되지 않을지 좀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러나 뭐 이미 있는 건 적폐돼 있는 있어요. 대로 예. 이미 저기 우리 정 기자님 적폐야.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적폐가 오늘 또 적폐다운 말을 합시다. 예. 북한에 지금 가전제품 그러니까 이 TV는 다 이 하나전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하나전자라는 그런 합병회사라고 하는데 네. 딱히 합병회사는 아니고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다 조립 생산을 하는 거다. 그런데 자 북한에서 중국산 창홍, 홍매, 창홍, 홍매라는 이 TV가 많이 TV 나옵니다. 있죠, 예. 이런 LCD TV인데 이 TV가 이 중국 인민별로 2,500위안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이게 421만 2천 원입니다. 421만 2천 원. 예, 이것도 비싼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 최근 이 하나전자에서 만드는 북한 TV들 이게 중국의 창홍이나 홍매보다 엄청 질이 좋다는 거죠. 화면 밝기도 엄청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평양을 비롯해 주변 남포, 평성, 순천 이쪽은 다 TV를 케이블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TV화했기 때문에 북한도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자, 중국 창홍이나 홍매가 북한의 하나전자에서 만드는 것보다 값이 화질이랑 엄청 떨어지고 어느 뭐로 보나 더 못하다. 그 북한이 만드는 게 훨씬 질도 좋고 좋은 건데 오히려 중국 것보다 값이 훨씬 싸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무래도 중국에서 다 그걸 사다가 조립 생산을 하면 물론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하지만 값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날 수가 없다. 왜냐면 중국 거하고 값이 대등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자 중국 창홍 홍매 120평이 그러니까 120인치짜리입니다. 아주 대형 TV죠. 이게 이 중국인 민폐로 2,500위안에 북한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리지 않습니다. 왜? 북한의 하나전자에서 이 창홍이나 홍매보다 훨씬 더 화질이 좋은 TV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120평이 얼마인가? 자, 하나전자에서 만든 120평 TV 천령이라는 상표가 있고 보통강이라는 상표가 있고 여명이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천령인데 천령이라는 게 그 김정일하고 김일성, 김정은이 그 이 철원에 있습니다. 철원에 있어요. 최전방을 돌아봤다는 그겁니다. 철령 그래서 있어요. 천령이라고 하는데 그 천령이라는 상표의 TV가 중국 인민폐로 2,000위안 이게 하나로 337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명은 1,900위안, 320만 원. 이 값이 중국 것보다 엄청 싸다는 거죠. 그러네. 이게 될 수 있냐? 그리고 84인치 314라는 TV가 있습니다. 이건 1,400위안. 이 한국 돈으로
236만 원입니다. 엄청 싸죠. 예. 그리고 54인치 314라는 TV 800위안입니다. 중국 인민币. 한국 돈으로 135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통강이라는 TV는 600위안입니다. 그죠? 한국 돈으로 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여러분, 이게 북한에서 문제가 되는 게 우선 중국산보다 값이 아주 저렴하다. 그 값이 저렴하면 좋지 않냐? 응당 글쎄 외국 걸 들여와서 샀으니까 인건비도 줄이고 북한 사람들은 뭐 인건비라는 걸 계산 안 하니까 값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런데 TV를 뜯어본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뭐래요? 이 TV가 화질이 아주 우수한데 중국 창홍이나 홍매보다 화질이 월등하게 우수한데 이 TV 패널이 모두 LG전자 거라고 합니다. LG? 예. 그리고 기판 자체가 LG나 삼성을 쓰고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빼다가 쓰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 TV 패널 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북한의 실제 값이 엄청, 우리 한국에서 봐도 놀랄 만큼 120인치짜리 TV가 337만 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파는 건데 이게 다 LG 패널이라는 거죠. LG 거? 예. 이걸, 그냥 중국에서 나오는 LCD 패널들도 엄청 많습니다. 중국 걸 싸면 값이 훨씬 싸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돈도 없는 나라가 LG 패널을 가져다가 TV를 만든다. 아무래도 LG 패널은 중국에서 만든 LCD 패널보다 값이 훨씬 비싸기 마련입니다. 그러네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자 평양, 남포, 평성, 예, 평양, 평성, 남포 이 인구의 40% 주민들의 40%가 몽땅 위탁 생산을 합니다. 그 옷을 위탁 생산을 하는데 그 일부는 다 중국에서 위탁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벌 수단이 없으니까 중국으로부터 원료 자재를 받아서 위탁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도로 내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내 고향 상표를 단 그 옷들 이런 것들 북한 내부에서 팔립니다. 이 순동복을 비롯해서 이런 북한에서는 단복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유니폼이죠. 예, 그런 유니폼들. 근데 이 북한 내부에서 만드는 거 북한 사람들 다 말합니다. 이젠 중국산 위탁 가공하고 북한산을 비교하면 이거 말이 안 된다. 중국산은 저리 가라다. 북한산이 이게 이 옷 재질이 엄청 더 고급하고 질이 좋다. 근데 북한 주민들 속에서 말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단하고 북한이 중국에서 소위 사왔다고 해서 만들어서 북한 내부에서 파는 원단 질이 완전히 차이가 있다. 북한 내부에서 쓰는 원단이 훨씬 비싸고 고급하다. 그러면서도 값이 저렴하다. 이게 뭐냐? 결국 북한 주민들 생각이 그겁니다. 이 원단은 한국이다. 네. 그러면 그 한국에서 어떻게 조금씩 줬나요? 그걸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의 원단들이 들어간다는 게 북한 주민들의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TV 패널도 이렇게 TV를 값이 싸게 만들 수가 있는 거. 중국도 LG 패널이면 LED 패널, 이거 LCD 패널 훨씬 중국에서 생산한 것만 더 고급하고 값이 비쌉니다. 예. 그런데 이게 북한의 하나전자에서 이걸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진을 좀 찍어보면 제일 좋은데. 예? 그냥 옷 같은 건 그냥 인터넷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건 이 옷 재질을 직접 만져보고 사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게 그 미국 정부가 뭐 한국 정부는 뭐 조사 안 할 테니까 미국 정부가 이거를 좀 어떻게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뭐 딱히 한국 정부가 마냥 그런다 뭐 그렇게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북을 하는 단체들이 요새 자그만치 많습니까? 뭐 요새 보수는 다 초토화됐지만 친북을 하는 단체들 빵빵 국가보조금을 타 먹으면서 지금 뭐 지랄들 하는데 이런 사람들 뭐 중국에 가서 원단을 막 그냥 쭉쭉 뽑아내면 뭐 어쩔 그 방법이 사람들이 없다는 뭐 거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요. 돈은 어디서 나올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여하튼간 북한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군원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루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트럼프 폼페이오 장관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을 6번이나 만나봤는데 뭐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 비건 이 실무협상팀 대표도 아주 올바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빅딜, 완전한 비핵화와 빅딜만이 가능하다. 예, 미국 정부가 지금 아주 이제 가닥을 잘 잡아서 잘 가시는 것 같은데 가장 문제가 지금 이 한국에서 압력하고 있는 이 종북 세력들, 이 단체들이 북한하고 어떤 비밀 커넥션을 통해서 이런 뭐 구멍을 내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상당히 드는데요. 예, 이것은 근데 지금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원도 믿을 수가 없고 검찰도 믿을 수가 없고 정부는 더욱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자유애국 국민들이 이제는 뭉쳐서 국정원이 하던 일, 경찰이 하던 일, 검찰이 하던 일 이런 것들을 다 막아서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 그리고 지금 북한은 그렇습니다. 평성, 평양, 남포지방은 다 옷을 위탁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출처가 없는 원단을 가져다가 옷을 만들어 파는 거, 옷 가공으로 주민의 40%가 옷 가공이 지금 다 개인적으로. 또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장 기업소들에서 옷을 다 그렇게 생산하는 거, 그렇게 옷 누가 사가요? 많이 장마당에서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제는 장마당. 중국 제품보다 원단 질이 다 더 좋으니까 그리고 값이 엄청 더 싸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한테 구매 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북한이 막 1000여가 남는 한 1700여가 되는 이 가정들, 집들에서 올 겨울을 나기 위해 한 집에서 동복 한 벌씩만 쌌다고 해도 북한 당국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장사를 하는 거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진짜 북한이 이 중국에서 위탁 가공을 하는 거, 이건 대개 신우주, 만포, 청진에서 합니다. 신우주, 만포, 청진은 다 이 북중 국경하고 가까운데 여기에서 뭘 만드는가? 대개는 그렇습니다. 청진 같은 경우에는 수지 제품을 많이 만듭니다. 네. 예, 비닐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뭐 비닐 그릇이라든가 아니면 물통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중국에 보냅니다. 네. 이것까지 뭐 대북 제재에 속했는지 전 그런 걸 알 수 없고. 네. 예, 그리고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석지라고 이 기름 종이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옛날에 기와랑 깔기 전에 밑에 기름을 먹인 종이를 깔아 놓는 건데 그런 걸로 지금 많이 생산해서 여기에 대개 지금 농민들이 농사가 안 됐으니까 그걸 중국에서 위탁 가공해서 그걸로 먹고 삽니다. 네. 그리고 신우점 만포시 같은 데는 대개 지금 가발, 그 다음에 이런 구슬 목걸이, 유리구슬 같은 거 끼워서 이런 목걸이, 팔걸이 이런 걸 만드는 거, 예, 이런 걸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걸로 겨우 돈을 벌어서 살아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뭐 중국하고 길이 막혔다고 해도 이렇게 뭐 이런 위탁 가공에 주민들이 40%, 30%가 동원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벌어들이는 외화도 상당할 거다. 예, 적지 않다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문제가 되는 듯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계속 어떻게든 구멍이 난 겁니다. 주민들이 40%가 여기에 의존해 산다는 건 40%를 먹여 살릴 만한 뭔가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과연 김정은이 쉽게 핵을 포기하겠냐?
그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핵을 포기하게 한다. 이거 좀 미안한 방법이긴 한데 예.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이젠 핵을 포기해야 된다는 걸 절감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다른 소식은 없으십니까? 예, 이게 이번 한 주간 소식입니다. 아유, 이게 뭐 엄청나게 재미도 있고, 참 우리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예, 분명한 거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그래, 뭐, 다행히도 미국 정부는 김정은의 이런 꼼수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정말 깨어있는 우리 집단지성 국민들은 이런 분들이 집단지성입니다. 이런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정말 웃기지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북한과 남한의 이 정복 세력들을 좀 빨리 제거하고 자유,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시장 경제 하에서 정말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 또 애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저희들이 저기 포항에 가져가는 해병대 1사단에 가져가는 통일약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문화 투어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연휴가 길어서 닷새 동안만 시간을 받으시면 되겠더라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신청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유통일 칼리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3월 23일 날 개강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주변에도 알리고 이렇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렇게 종 모양의 알람을 꼭 체크해 주시면 우리가 방송하는 이 시간에 알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좀 제발 좀 빨리 5만 명 갑시다. 다른 데는 10만 명 채워가지고 저기 파티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5만 명 채우면 냉면 파티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4만 5천 명 넘었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만 명이 채워지는 날부터 선착순 30명을 모셔서 제가 냉면을 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러분을 모셔서 토크 콘서트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